한 20년 정도 RFID 프로젝트, RFID 산업에 종사를 하셨었죠. 네네. 예. 2004년도, 네. 뭐 5년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RFID는 어떤 것 같습니까? 아, 그때에 네. 비해서는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RFID 사업이 네. 보통 이제 그 시범 사업이나 네.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RFID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시범 사업으로 뭐 진행됐던 것이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의 그 확대 속도가 뭐 천문학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네. 그 결과는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전자태그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제 모든 사물에 사물 인터널과 같이 붙일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수량이 늘어남으로써 가격이 현저하게 내려갔고 또 성능 역시 뒷받침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. 네, 그걸 뭐 장표로 이제 장표를 준비를 해주셨죠. 네네. 예, 규모를 보니까 뭐 2014년하고 이제 19년이지만 2배 이상 네네. 늘어났네요. 뭐, 요 네. 자료는 뭐 이제 그 어떤 그 설문, 그 네. 통계 데이터로 작성된 자료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. 뭐, 방금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과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같이 도입됐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네. 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걷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산업이 이제 RFID 산업인 것 같습니다. 뭐 RFID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네네. 설명을 해주셨어요. 네네. 예, 여러 가지 RFID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, 뭐 그 부분에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. 네. 저는 뭐 앞에서 너무나 네네.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. 크게 뭐 이제 추가할 사항은 없고 네. 요약하는 정도만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네.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는 이제 전자 태그들이 네네. 뭐 수천 종에 이릅니다. 이거는 네네. 이거는 다양한 그 산업 현장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. 이렇게 많은 태그가 그 생성이 되지만 뭐 개념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아까 강영기 사장님이 말씀하신 근본 원리는 다 똑같고요. 어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태그가 주 이제 기본 원료고 그 다음에 그 태그를 읽어내는 리더군, 리더군이 이제 고정형이나 핸드헬드 또는 블루투스 리더, 뭐 탁상형 리더, 뭐 이런 종류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자가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솔루션이라던가 프로그램이 뭐 구축이 돼야지만 쓰는 이런 이제 기존 바코드랑 크게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아까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보여주셨는데 네네. 이런 구성품들이 이제 뭐 예전에 2004년도 5년도만 하더라도 네네. 이걸 초기 도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. 네네네. 예,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백업하는 기술 비용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네네.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그 태그 비용까지 했을 때 너무 비쌉니다. 네네. 라고 했어요. 네네. 예,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? 아, 네. 그때에 비하면 그때 5,000원짜리가 네. 지금은 뭐 수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네. 50원까지 내려왔다면 뭐 천문학적으로 태그로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이 부분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. 아까 뭐 구성품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업이 이제 물류에 적용하려면 네. 비용을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네, 그렇죠. 뭐 지금은 이제 태그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종류별로도 가격 차이가 뭐 특수한 태그는 아직 비싸기도 하지만 그거는 특수한 용도에 맞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은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소모성으로 그 소비되는 그 이제 그 태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 RFID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. 뭐 장당 100원이라고 하지만 보통 그렇죠. 1억 장 하면은 1억 장 하면 100억을 쓰는 거고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좋은 태그를 써서 200원 한다면 200억을 쓴다고 보시면 그렇죠. 되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다른 리더길은 바로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에 뭐 하자가 없으면 5년, 뭐 7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PC 사는 것처럼 한 번 사고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쓰기 때문에 실제 물류 비용을 구축하는 거는 다 태그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일단은 뭐 그 여러 가지 RFID 프로젝트를 20년 정도 하셨으니까 뭐 이런 RFID 프로젝트, 저런 RFID 프로젝트, A부터 Z까지 RFID, 다양한 RFID 프로젝트를 이제 경험을 하셨을 거잖아요. 네네.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합니까?
예.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네. 그 RFID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인식자거든요. 네. 그 인식자가 우리가 이제 바코드 뭐 제가 쉬운 편을 좀 쓰면은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계산할 때 이제 편의점 알바가 그 바코드를 찍잖아요. 그렇죠. 그 찍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바코드가 안 찍힌 적이 있느냐, 그걸 본 사례가 있느냐, 뭐 훼손되지 않고서 그런 특별한 경우는 100% 다 인식을 합니다. 아니, 가끔은 치시더라고요. 아, 그게 이제 손상되거나 이제 그 인쇄 상태가 안 좋은 뭐 그런 이제 예의상을 제하고는 100% 그냥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네. 근데 똑같이 RFID도 100% 인식하기만 하면은 네. 이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없거든요. 근데 문제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 조건, 이 환경 조건이 전파로서 뭔가를 읽어낸다라는 거랑 바로 앞에 있는 바코드처럼 이미지로 읽는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100% 수준에 끌어올린다면 그 나머지 문제는 그 소프트웨어던가 뭐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에 솔루션도 그렇고 저도 강조 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100%만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의 셋업 그렇죠. 이것만 된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100%가 된다라는 거를 100%가 된다라는 거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왜냐면은 업체가 왔을 때 자기네 무슨 태그를 가졌는데 여기에 100장이 있어. 100장을 이렇게 읽는 거는 이 환경에서, 이 거리에서 된다라는 거지 그 현장에서 된다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리고서 시스템을 뭐 이제 SI 전문 업체들이 옛날에 바코드 하는 업체들이 여기 됐는데 안 됐네? 그러면 현장사는 되는 걸 적용했는데 왜 이렇게 한두 개씩 빠져? 여기에 붙인 그 설비의 장비가 몇백억, 몇천억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물류 비용인데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 업체도 수준이 이제 올라옴으로써 뭐 10년 아니 7, 8년 전에 RFID는 적용을 하면 안 돼. 이랬던 것이 SI의 수준과 그다음에 태그의 수준 그다음 리더기의 인식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지금은 뭐 적절하게 적용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. 네네네. 적용해서 이제 ROI를 획득하고 뭔가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치들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이고요. 네네. 지금 아까 이제 뭐 인식거리, 뭐 인식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인식률에는 뭐 태그도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리더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인식자하고 그 인식되는 대상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는 어떻게 보면 RFID 개념에서는 하나의 쌍이거든요. 그래서 아까 강양기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태그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. 굉장히 좋아지고 리더기도 뭐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조합으로 인해서 그 인식 성능이 점점 향상됨으로써 우리가 목표치를 할 수 있는 100%의 수준에 가깝게 도달하는데 뭐 100%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없고요. 100%가 되기 위해서 기업에서 어떤 그 환경,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100%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한다면은 뭐 누수는 최소화하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물류 시스템이 된다면 뭐 베스트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뭐 다음 장에서 보시는 인식거리 태그를 인식거리도 뭐 어떤 뭐 출력을 통해서 조절도 할 수 있고 인식거리가 왜 중요한가요 이게?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제가 똑같이 가장 중요한 지금 앞에서 설명은 다 기본적인 건 했기 때문에 뭐 같은 개념이자 내가 붙인 물건이 인식이 안 되면 이게 바코드라고 했는데 인식이 안 되면 이거는 그 물류 시스템이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인식이 돼야지만 이 시스템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인식이 안 되면 이 시스템은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업과 전문가 그다음에 시스템 업체가 먼저 사전 검토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그 어쨌든 그 인식하고자 하는 그 환경에서 솔직히 뭐 그
상당히 긴 거리 인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고, 네, 맞습니다. 뭐 짧은 거리 인식이 네네.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고, 네네. 어쨌든 그 맞습니다. 환경에 맞게끔 네네. 그렇죠 시스템 네네. 뭐 네, 리더기 네, 맞습니다. 태그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. 네네. 뭐 그런 걸 같고요. 예. 그러면은 그 환경이라는 것이 네네. 아까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. 우리가 보통 인식거리는 두 개입니다. 아까 RFID와 그다음 태그는 한 페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나서 네. 만약에 태그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면 리더기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리더기를 선정을 했으면 반대로 태그를 선정합니다. 네.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100%는 가능한데 그 환경에 따라서라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의류에서 쓰는 거나 금형에 붙이는 거, 그다음 포장 박스, 그다음 시설문에 붙인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아까 보신 수십 종의 수천 종의 태그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이 100% 인식에 가까울 수 있느냐라는 네, 거를 네, 네.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아까 이제 뭐 어쨌든 RFID 이제 비용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네. 뭐 비용이 어쨌든 뭐 초기 투자 비용 이런 부분들을 네. 그 줄일 수도 있잖아요. 어쨌든 뭐 아까 지금 그렇죠,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복귀해서 네네. 뭐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제 네.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네네. 그런 기획들 요소들이 네네. 들어간다면 네네. 네. 뭐 다시 한번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이냐 실패냐는 네. 아까 100%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. 그 초점의 의미는 100% 인식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부분은 그럼 100%에서 내 환경에서 가장 적당한 가격에 태그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뭐 마찬가지로 소모성으로 쓰는 태그나 많이 붙여야 되는 태그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태그의 가격을 전략한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굉장한 물류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아까 그 태그와 리더기가 한 페어라고 동작을 한다면 만약에 리더기가 성능이 월등하게 좋다면 반대로 태그의 가격을 좀 저렴한 걸 써도 100% 인식한다면 태그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기업의 물류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비교를 해주셨죠, 조금. 네네. 네. 뭐 그래서- 아까 뭐 1억 장씩 쓰는 뭐 네. 특히 그냥 의류나 관공서를 예를 들어서 좀 비약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뭐 이제 기본적으로 고가 태그에서 저가 태그를 써도 인식에 문제 없다면 이렇게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네. 일단은 지금 RFID 다음 장표는 네. 어떤 뭐 그-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? 근데 예. 이제 우리가 그 성능이 좋다라는 거는 네네네. 이 물류 비용의 태그를 절약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거 이상의 그 어떤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. 인식거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미 미적용했던 사이트들의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네, 계기가 네, 네.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리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멀티 리딩도 빨라집니다. 동시에 비례곡선으로 그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을 상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의 데이터입니다. 이제 기존에는 요 지금 이번에 나온 이 미적용 분야들 네. 이제 전장을 한번 보시면 네네. 이 부분들에서는 이제 RFID가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지 못했다. 네. 그렇죠. 네네. 못했는데 네. 어찌됐든 이런 그 RFID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네네. 그 제품들의 이제 그 전반적인 혁신이 일어나면서 네네. 요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이제 RFID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다. 네네. 예, 네. 그런 부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찌됐든 뭐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RFID 시스템들이 구축돼서 여러 군데에 지금 에이펄스의 네.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. 네, 저희는 예. 회의 쪽으로 주로 네, 주로 이제 네. 그 제품이 네. 그 휴대용 네. 제품 위주로 돼 있습니까? 네, 저희는 그 아까 말 고정용 리더보다는 네네. 그 핸드헬드 실제 그 이제 고정용이나 뭐 핸드헬드도 산업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그 RFID 시장이 확장되면서 병원이나 매장, 그다음에 법원,
관공서에도 이미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네. 저희는 그 분야 중에서 핸드헬드 리더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. 네. 그 핸드헬드의 포커스에서 당사가 이렇게 좀 보이는 이런 좀 기존과 다른 형태의 뭐 독특한 형태의 어떤 그 제품으로서 출시함으로써 이 출시가 실제적으로 어떤 타사 대비 저희 장비가 뭐 100%, 200%, 300%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타사가 뭐 이렇게 테스트한 백데이터고 뭐 이제 당사는 이제 핸드헬드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는 그 PD 일체형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는 그 이제 군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저기 갖고 나오신 거죠? 네네. 예, 그 제품 다양하게 네네.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네, 기존과는 좀 틀린 차별화된 어떤 그 이제 좀 기술을 적용해서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핸드헬드에서 성능을 내려면 제가 되게 단순하게 여기 고정형 안테나, 큰 안테나에 핸드헬드를 붙이면은 그 거리가 상당히 나오고 성능이 좋아집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안테나를 사람이 들고 핸드헬드로 들고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이 뭐 예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곧 사양됐습니다. 거리는 잘 나오지만 들고 다녀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. 근데 저희가 이제 보유하는 이런 형태의 단말기는 기존의 이제 기존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 고정용만큼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특색입니다. 네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뭐 태그를 주로 사업은 하지는 않지만 뭐 태그 업체들이 이제 그 공조하는 업체들이 뭐 이런 태그 저런 태그 좀 소개나 아니면 또 다른 특수한 태그들을 같이 이제 페어로 그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각종 태그들에 대한 구성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SDK라는 그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뭐 어디나 제공하겠지만 저희도 이미 영문하고 중문하고 뭐 이렇게 다 언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통합 솔루션이 실제 사용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걸 운영하는 데까지가 어떻게 보면 RFID의 전체 이제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핸드헬드에서 가장 이제 조금만 좀 이제 그 핸드헬드에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은 뭐 좋은 활용이 많이 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특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요 화면 지금 준비하신 화면은 뭐 태그 중에 찾고자 하는 태그만 찾기. 네네. 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? 이게 앞에서도 설명을 다 하신 내용들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실제 SI나 기존의 이제 RFID 시스템이 아닌 바코드 시스템을 했던 SI가 뭐 간단하게 좀만 적용하면 그 쉽게 아까 아이디로 사장님처럼 정확하게 있는 개념은 아니고 핸드헬드에서는 그래도 쓸만한 정도의 자기가 원하는 태그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거든요. 그래서 동서나무 4개의 태그 중에서 자기가 가까워지면 그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이 기능 하나가 그 업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기능이 왜 우리한테는 없어?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적용을 못했을까 그러는데 실제 SI 업체가 실제 요거에 패키지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예제나 그런 설명서가 된 자료를 제조업체가 주면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실제는 데이터 시트를 보고 그거를 다 적용하려니 경험 부족과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 부족인 것 같네요. SI 업체들의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의류 시스템에서 이제 적용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제 1억 장씩 뭐 이제 하는 중견기업의 그 이제 회사들은 RFID가 핸드헬드 태그 그다음에 아까 고정형 터널 게이트 같은 것이 이제 그 쓰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큰 기업들은 이런 이제 투자가 가능하지만 조그만 영세한 업체들은 그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. 초반부터 이렇게 비용을 막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너가 저희 장비로 그 이제 의류 시스템에 적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핸드헬드가 매장에서 찾고
그다음 맨 끝에 케어 라벨을 제작을 하고 터널 게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여기서 가장 비싼 거는 물론 태그가 계속 쓰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보다는 초기 투자에는 저기 터널 게이트 저게 뭐 5천만 원 이상짜리도 있기 때문에 네네.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서 그러네요.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장비가 이제 아까 그 고정형 정도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 데는 매장에서도 관리하고 네. 그 중간에 일단 컨베이어 게이트를 뺀 나머지에서 저 상자 안에 밀봉되어 있는 거를 저희 단말기 하나로서 다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런 이제 터널 장비를 컨베이어를 도입을 안 하고 그냥 쓰고 검증이 다 된다고 하면 그때 적용을 해도 늦지 않고 실제 적용해서 실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 컨베이어나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초기 비용이 그렇죠. 그렇게 부담이 되는 네. 비용이 아니거든요. 아, 진짜 이게 실제 가능한지가 궁금하긴 하네요. 네네. 네. 그런 사례들은 나중에 네. 뭐 저희 장비 뭐 영상이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미개척 분야가 저는 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전의 뭐 도둑전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전선 위에다가 태그 붙인 거 외에는 나머지는 도둑전기라고 이제 자르는 그런 네. 이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공중에서 그 고정용 안테나 아까 큰 거를 이렇게 들고 다녀서는 읽을 수 있지만 그렇죠. 저희 장비가 유일하게 그 10m 네. 정도의 태그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미적형. 그 다음에 이제 법제화된 그 지하 매설물에 그 태그를 받고 그 다음에 땅 파기 전에 관공서 공무원하고 없지만 한 2, 3년 지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게 그거를 RFID로 읽는데 아까 RFID는 전파기 때문에 땅 속에 흙이나 이런 물이 있으면은 이 뚫고 들어가기 힘든데 뭐 다른 장비도 가능하고 태그를 비싼 거를 쓰면은 가능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리더기 성능이 좋으면 그 땅에 다 깔아야 되는 네. 그런 예산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.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지금 앞으로도 이제 설명해주신 이런 분야들이 결국에는 어떤 뭐 태그든 그러니까 리더의 성능이 네네. 월등해짐으로써 네네. 적용이 가능해진 분야라는 말씀이시죠. 그렇죠. 이게 예. 건축물 관리 네. 그리고 이제 지하 매설물 인식 네네네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차량 관리 네네네. 네 뿐만 아니고 뭐 예. 여기 뭐 터키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막 이렇게 네. 무너지는 사례가 많아서 콘크리트 안에 뭐 태그를 신고 관리자가 허락을 받은 걸로 건축해라. 네네. 그다음에 이 뭐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그 다른 플랜트 사업에서 쓰는 경우. 그다음에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어렵거든요. 그렇죠. 이런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실제적으로 뭐 태그도 좋은 걸 써야 되지만 핸드헬드도 같이 좋음으로써 어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띈 거다가 저거는 이제 중국에서 저희가 적용을 한 건데 중국의 2만 볼트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중국 정부에서 뭐 저거는 기본 프로토콜은 아니고 쟤네 특수한 틀에서 일반 표준을 벗어난 건데 거기에 붙여서 그 사람이 충분히 5m에서 네. 떨어져서 안전하게 읽을 수 있는 핸드헬드는 뭐 찾아보기 좀 힘든 그 단말기라서 저희 장비가 이미 네. 테스트를 다 통과를 예, 일단 했습니다. 저희가 시간이 좀 네네. 많이 오버가 된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네. 일단은 마지막으로 네. 예, 못다 하신 말씀 일단 하시고 네네. 이제 Q&A로 좀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일단은 네. 간단하게 이제 정리 네네. 한번 해주시죠. 예,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 네네. 군사용도 뭐 적용했는데 뭐 이제 태그가 진화해서 뭐 틀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처음부터 저는 똑같습니다.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네. 그 어떤 그 RFID 적용을 하기 전에 기업이든 아니면 제조사든 그거를 하는 SI든 반드시 RFID는 100%의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맞춰서 100%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이 도입함으로써 뒤에 유지 보수나 관리나 이걸 변경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. 이런 부분만 인식의 문제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토탈해 보면 100%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예. 네. 그 부분만 이제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뭐 자동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인가 아닌가
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제조사가 기술료를 잘 지원해 주다던가 데모나 어떤 거기에 맞는 태그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어떤 네. 그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업체랑 그 처음부터 그렇죠. 하면, 시작을 해야 네. 되는 거겠죠. 예, 예. 그렇게 알겠습니다. 생각. 그러면 에이펄스 테크놀로지 김남준 대표님, 예, 여기까지 네.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